조국의 방패 임진강 결사대 육군 무적부대. 1982년 육군 최초로 창설된 보병여단. 조국이 있는 곳에 천하무적부대가 있다. 서부전선과 수도권을 절대 사수하는 최강의 무적부대. 무장 침투 간첩을 일격에 사살한 무적부대. 이들이 가는 길에 적은 없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무적용사. 불철주야 물살틈 없는 완벽한 강한 경계. 무적부대가 있는 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백전백승, 오늘도 십전 같은 훈련을 통해 거듭나는 무적부대 용사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이 한 몸 바치리라. 통일의 그날까지. (15년) 전 이곳 무적부대에서 피 끓는 젊음을 불태웠던 무적부대 예비역들이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무적.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군에 가면 말이죠. 예. 아무리 무뚝뚝했던 사람도 가족 생각, 고향 생각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눈물 짓기도 하고. 네, 근데 특히 그럼요. 5월에는 가족의 달이라서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린이날, 네. 어버이날, 스승의 날 줄줄이 있는데 특히 네. 어버이날 같은 경우 정말 마음은 부모님 품속인데 네. 몸은 철책선 잡고 딱 있을 때 얼마나 그리울까요? 야, 신윤주 씨는 이 군대를 안 가신 분인데도 이렇게. 마음 많은 병장이신데도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많은 걸 아시다니 정말. 자,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무적부대 예비역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들이십니다. 박수 보내세요. 네, 환영합니다. 여기서 소리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부대 소개할 때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천하무적 무적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정철 씨가 여기서 근무했다는 게 조금 믿겨지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 왔다 하면은 그 보직이 아마 PX에 근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계급하고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예비역 병장 위병 네. 예. 양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위병 근무하셨구나. 네. 그래도 위병하면 신윤주 병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병이 뭔가 위생병? 위생병? 위병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부대 그 입구. 입구를 책임지는 그 부대 얼굴입니다. 이용식 씨 같은 경우에 뭐 부대 정문 위병 쓰면요. 네. 그 부대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오뚜기 부대로 바꿔야 돼요. 예. 오뚜기 오늘 부대도 완전히 있어요. 당하는데? 그 부대는 결코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적들한테 당한 적도 없어요. 오로지 승리만 있는 부대예요. 오뚜기 볼록이라도 좋습니다. 상당히 순발력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잘 하셨습니까? 빨간 성판, 네. 빨간 별판, 별판. 그건 이제 우리 고개가 있어요. 근데 잘못 보면 그게 지나쳐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네.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고참 조장한테 1호차 옵니다 그러면 나와서 그때는 이제 경례 소리도 달라지죠. 그래요. 그냥 머리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추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딴 생각하고 있다가 못 본 거예요. 그 갑자기 뭐가 뻘건 게 확 지나가니까 네. 야 저거 뭐야 하니까 예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그걸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 하나. 야 저거 뭐야? 위에서 전화 오는 거야. 인마 여단장님이 들어왔는데 빨리빨리 연락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근무 잘 쓸 때. 여단장님이 오! 추억! 그 중대에는 보직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았다면서요. 보직 백화점이라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아, 이 내부반이요? 네. 백화점도 백화점 나름인데요. 대형 백화점이죠. 오신 소개 좀 분들 해주세요. 위병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누구예요? 예, 요 앞에 우리 셋은 유병이고요. 아, 역시 위병에서 예. 맨 앞에. 그다음에 저쪽 계신 분은 그 늠름한 장교식당. 네. 요 옆에는 그 옆에는? 사병식당. 네, 그 옆에는 사병식. 요 옆에는
시설 그 에이 무슨 뭐야? 아예 시설 뭐야? 보존 관리를 했습니다. 시설 보존. 원래 명칭은 시설 보존 관리병인데 예. 그냥 보일러병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 그 옆에 뭐예요? 예. 보직. 이 옆에는 그 선임하사님이세요. 이용식 선임하사님이시라고요. 나는 손님 와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용식이라고요. 댁 말고요 이분이요. 동명이인이시군요. 보직이 뭐셨습니까? 예, 이병서 경주소대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똥똥한 체격도 유병석 금방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좀 물찬 제비였죠. 예, 누구나 다 지금 얘기한 보직 말고 또 뭐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발병, 네. 사진병, 테니스병, 그다음에 CP 당번, 네. 공관 당번,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정말 훌륭한 내무반이네요. 그러네요. 네, 추우면 보일러병 있고 배고프면 취사병 있고 머리 길면 머리 잘라주는 이발병 있고 예. 조금 우울하거나 심심하면 웃겨주는 개그병까지. 자, 15년 전에 그곳에서는 이 젊은이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은가. 15년 만에 한자리에 뭉친 전우들, 벌써 그 시절 추억담이 저절로 나온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힘들게 부대로 들어갔던 그 시절, 이제는 시원하게 뚫린 도로가 세월이 흘렀음을 말해준다. 아, 저쪽이 북쪽이네요. 졸병 시절 수천 번도 더 다녔을 이 길을 이제 후배들의 무등을 타고 들어오는 예비역들, 개선 장군이 부럽지 않다. 네, 스트립 추동것입니다. 맨살에 와닿는 군복의 까칠한 느낌도 반갑기만 하고. 야, 근데 이거 제일 큰 걸 갖다 날 줬나 본데 옛날 생각하고. 어쩜 이렇게 딱 맞냐? 맞춰놨나 봐.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무적 부대, 그다음에 양종철 99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 이런 게 있어요? 네. 15년 만에 걸어보는 군번줄까지. 서늘한 감촉의 군번줄. 다시 쫄병으로 돌아온 듯 새롭고 떨리기만 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 바로 사병식당 조리장. 취사병 출신 선배의 좋은 한마디. 사병들은 엄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해서 한번 안 해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나가서 엄마다. 해.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죠? 15년 전 양종철 병장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그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반갑기만 한데. 알지 선배? 이거 하던 선배. 딱 하고 있다가 자세 나오잖아 진짜. 자세 이렇게. 나오네. 그래갖고 저쪽에서 여단장님이 온다. 딱 보고 있다가 성판 빨간 게 보인다. 딱 이거 쳐다. 딱 하면 요 앞에 올 때쯤 되면 쳐가지고 오면은 쭉! 아이고 목이야. 산천이 진동했던 우렁찬 목소리는 간데없고 마음 따로 목소리 따로. 잠시 보안 사항 때문에 핸드폰을 맡겨주셨어요. 핸드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야죠. 위병의 그건 안 승려는 되는군요. 철통 보안. 하늘 같은 선배라도 예외는 없다. 그렇죠. 번호를 잘 쓰네요. 옛날에 손병장님 생각나요. FM이었잖아요. 차량 번호 딱 휴대폰 적고 보관- 양종철 있네요. 병장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 시절 실수담. 계급, 대위 이런 거 적잖아요. 근데 그때 손병장님 여기 조장 쓸 때 높은데 분단에서 나왔는데 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남만 작전차를 먹어서 쭉 들어가. 야 몇 호야? 하는데 저 모르겠는데요. 그랬다가 들어와가지고 또 엄청 맞았잖아. 위에 또 위에대로 또. 근데 생각 너무 나네. 많은 차량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이 길. 하지만 불과 몇 발짝만 벗어나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서부전선 철책 소초가 자리하고 있다. 손을 내밀면 닿을 듯, 외치면 들릴 듯. 바로 보이네요. 바로. 호수는 여단 지역 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초소하고
1225m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깝게 항상 더 긴장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냥 맞는 거네요. 맞는 거지. 뭐 이 앞에 북한이고 그런 줄 알지. 보통 사람들 여기 북한인지 뭐. 임진강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장공비의 침투가 잦은 곳이다. 한치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는 곳. 벌써 예비역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른다. 사람 피를 넘는 갈대숲. 어느 곳에 적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는 숨막히는 실제 상황 속에서 예비역들은 긴장 또 긴장이다. 한 폭의 그림처럼 강물은 평화롭게 흘러가건만 대남방송은 예전 그대로이다. 아름다운 저 산하에 사랑과 평화의 음악이 흐를 날은 과연 언제쯤일까? 사격에 들어가기 전에 사격술 예비훈련 PRI. 이 감히 교관 앞에서 웃어? 저런 볼이 꽥꽥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갈린다고 해서 일명 PRI 훈련. 양종철 병장 울려고 내가 왔던가. 힘든 예비 훈련 후에 지급되는 10발의 실탄. 실탄 사격했어요? 오랜만에. 문제 발생.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는 것. 그럼 그렇지. 기능고장. 지금 이것은 기능고장이 아니라 저기 안전으로 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애무심을 싸가지고 조금 헷갈리네요. 후배 앞에서 망신당한 양병장. 우선 핑계를 대고 넘어가지만 왕년의 사격 솜씨로 체면 회복을 다짐하고 10번 사격. 지금은 사격 표지가 맞으면 넘어가는 거 맞으면. 네. 현역 시절에는 특등사수를 자칭했던 예비역 병장들. 과연 왕년의 솜씨가 나올지? 이렇게 자칭하는군요. 10발 중에 지금 6발. 15년 만의 사격. 총알 날아가듯 빨리 흘러버린 세월이 무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과연 사격장의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로 통제되는 것이 더욱 그렇다. 신기하네요. 육사로 박창옥 병장 7발. 대단해요. 정성영 병장 비디오 대여점 사장님 임수환 예비역 병장. 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멋진 폼으로 일어나긴 했는데 아이고 손들이 앞으로 뛰는 겁니다. 역시 영화와 현실은 다르구나. 이건 또 누구? 양종철 병장 기다시피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야말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어렵죠. 부들부들. 다람쥐처럼 달려판 조교들의 시범. 현역이네. 조교. 멋지다. 유연성. 하지만 배 나온 예비역들에게는 이 코스야말로 최대의 난코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살아. 그 바늘귀에 도전하는 서정환 예비역 병장. 이분은 좀 되시네. 벤처기업 사장답게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유일하게 통과. 예비역들의 우상이 되었다. 몸매가 날씬하셔. 안 빠졌구나 아직.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세 유격 줄 다리 훈련. 타기는. 세 줄 다리 타기. 계곡 건너기. 이게 흔들려서 만만치 않죠.
무사히 통과한 양병장. 안도의 한숨과 함께 뒤따라오는 전우들 간섭하느라 입이 바쁘다. 통과했다 이거지. 예. 제일 오래 걸렸대요. 조국 사랑과 전우회로 똘똘 뭉친 무적의 용사 선배가 간다. 예. 예. 현역 때 좀 했을 텐데 양정철 병장 어땠어요? 유격훈련 받아 보니까. 예, 군대 있을 때 유격을 2번 받았거든요. 네. 아, 근데 힘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아, 위병들도 유격 갔다 왔어요? 아, 그럼요. 군인은 다 똑같죠. 그리고 우리 부대는요 열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적 부대거든요. 자, 오랜만에 다녀오셨는데 다른 병장님들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손승락 병장님 어떠셨어요? 예, 좀 힘은 들었는데 네. 그 한 15년 만에 그 들어가지고 부대에 들어가지고 유격 훈련도 받고 네. 강한 그 경계도 하다 보니까 네.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같은 군대,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한 그 예비역인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뭐가요? 이 취사병이었던 정성영 병장님은 10발 중에 10발 모두 명중. 아까 10발 사격에서. 예, 사격에서. 반면 양정철 병장님 2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쳐서 자기에게 못하게 하려고. 양정철 병장님. 네. M16을 썼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네. 389경 권총입니다. 아, 권총이에요. 전공도 아닌 걸 갖고 2발이나 맞힌 거예요? 그럼요. 제가 권총이에요, 권총. 아니 권총이 무슨 펜싱입니까? 현역 시절에도 특등사수였습니까?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군에 들어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격도 마음이 네, 그렇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예. 근데 지금 총포사 하세요? 임수환 병장님은 거기에 올라가서 어디 뒤로 비디오 혹시 리와인드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갈 뻔.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게 아니고요. 균형이 잘 안 잡히나 봐요. 그치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예. 균형이 좀 안 잡히다. 옛날하고 좀 몸이 말이 안 듣는데. 예. 뭐가 안 잡혀요? 균형이. 예, 여기서 균형이라는 건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마음 같지 않죠. 근데 정성영 병장님 취사병의 자긍심이 대단하던데 아까 엄마라는 표현을 해요. 취사병의 좋은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군기 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치사병들은 그때 그 치사 핑계로 밥해야 되니까. 예, 그 핑계로 치사에 올라가서 따뜻하게 보내고 네. 그런 게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들 갖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 현역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15년 전에는 이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취사병으로 계신 분들. 병사들이 좀 힘든 교육을 받으면 저희는 음악을 들어가면서 예, 밥을 하고 물을 썰고 썰고 부식 잡고 그런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예, 먹는 거. 사실 그 취사장 옆에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몸매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근데 힘든 점도 있을까요? 힘든 점. 그럼요. 예, 정성영 병장님. 심지어 김치까지 저희들 손으로 다 조리를 했거든요. 뭐 다듬고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그런 건 다 했습니다요. 근데 특히나 어려웠던 거는 그 한겨울에 이 동태, 이 냉동된 동태가 부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한겨울에 딱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요. 동태 상자 박살내기. 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거를 들어가지고서 돌에다가 왜 잠시 내려치고. 내리치고. 내리칠 때 내가 이제 자주 갔거든요. 얘보다 제가 고참이니까요. 그러세요? 자주 갑니다, 제가. 뒤에 가면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동태도 잘 깨야죠. 잘못 깨면 동태 막 일로 날아가고 저리로 날아가고. 선임하사님 들어오다 동태 얼굴 맞고. 잘 깨. 이게 다 그래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죠. 짬밥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쫄병이니까 던졌는데 막 동태 안 깨지고 동태 하수구로 가고. 가서 보면 어쩔 때는 그 도끼 있거든요. 도끼로도 내리치고 한 번도 내리치고 그래요. 도끼로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근데 말이죠. 네. 뭐 아주 재미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정철 병장이 총알을 2발을 맞췄다는 그거 8발은 빗나가고 과연 군대 갔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가진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정철 병장을 앞에다 모시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현역과 함께 총검술을 한번 직접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검술 준비
총검술 시작. 현역은 지금 총검술 하는데 지금 양정철 병장은 몸검술이요? 이번에 군대 그 부대 들어갔더니 태권 그 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검술도 어떻게 그렇게 한번 응용 한번 해보려고 내가. 제대로. 찌르고 왜 날 쳐다봐요? 됐나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뽀식이 대 뽀식이, 이용식 대 이용식의 총검술을 보지 않을 수가 이 없겠죠? 대결이 그 근사할 것 같아요. 선임. 네. 자 앞에 총. 시작. 오. 순서 잘하는데요. 쌍둥이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오비켜. 자, 뽀식 브라더스의 총검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유 미안해. 바로 저기 그냥 졸도하겠어요 그 자리에. 그러세요. 멋집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질 정도 얘기가 많은데 네. 남자 셋이 모이면 군대 얘기로 반합 뚜껑이 굴러갈 정도. 계속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재미난 얘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월은 흘러 15년입니다. 졸병 수첩. 최전방 경계는 무적부대가 책임지고 부대 철통 경계는 위병들이 책임진다. 하지만 가끔 녹슨 철통도 있었으니 바로 양종철 이병.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밤새 까먹어버렸어요. 대수 출신. 송 선배님 밥 먹고 가시죠. 밥 타령하는 양이병. 글쎄 밥을 먹을 수 있으려나? 근데 여기가 어디야? 화장실이 고시촌? 보약 같은 국군 정량뿐 아니라 다 외기 전엔 잠까지 반납이라고라거라. 이걸 잘 외워야 하니까. 외우다가 내가 죽을 위병 수칙이여. 벌써 일주일째 오늘 밤은 넘기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고참의 집요한 감시에도 양이병 시방 조는겨 자는겨. 메토차 누구? 감기 걸린 타잔인가? 나도 먹고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계란까지. 솔방울이 다 떨어집니다. 무적부대만의 자랑거리. 그래야 철통 경계 이상 없고 위병 근무 안전한 법. 와, 솔방울이 다 떨어지고. 국기 개양식도 위병의 막중한 임무. 아무리 아침 식사 전이라고 하지만 양종철 이병 왜 그렇게 비틀거려? 천근 만근 아이고 무거워. 양이병 한마디 해야지. 아침밥 먹고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가까스로 밥은 먹고 위병 근무에 나서긴 했는데 날씨가 요사스럽다. 허벌나게 뛰어야 쓰겠다. 국기 개양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날씨. 국기 내려라. 특히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다가도 처녀 마음처럼 오락가락하는 비는 경계 대상 1호 그게 만났다. 온종일 팔운동이라니까. 내리는 근무는 초보, 웃기는 건 전복급인 양종철. 고참도 쏟아놓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물방개의 스트립쇼. 그러나 역시 양종철. 밥 먹고 합시다. 평소엔 느려도 외부 차량 출입된 날렵한 양이명. 그런데 이게 누구야? 나르는 삼겹살. 최전방에 정통 물방개 춤을 처음 선보였던 양종철. 현직 코미디언을 웃기고 또 무적부대 장병 모두를 웃길 수 있었던 힘은 그리고 그때는 바로 밥 먹고 나서였다나. 물에나. 저때 저랬군요.
무적부대 맥가이버 이명호 상병. 아니 왜 그러는겨? 오메나 공포의 왕만두 상사. 이름이 왕만두? 왕만두 대급 상사 주특기 황금박쥐 열차려 싫어하는 음식 만두. 이름이 같으니까. 어디 김춘삼이냐? 공포의 왕상사 왕할머니 잔소리에 왕발고문까지. 아이 보일러병 얼굴에 기름 묻은 것도 죄인가요? 부대 훈련이 있던 날 아직 씻지 못한 취사병들이 있었으니 용어다. 가뭄에 물 만난 듯 보일러병 끝발에 한번 매달려보는데 왕상사한테도 걸리면 네가 이래 되는 거 안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야, 살짝 늦었는데. 떼봐 이거. 보직으로 인심 한번 쓰는 것까진 좋았는데 군대에서 일어날 일은 노스트라다무스도 모르는 법. 경계를 철저하게 했건만 저게 누구야? 왕상사! 공포의 왕상사. 갑작스런 왕상사 출제에 네 병사는 비상 탈출을 시도하고. 넌 무슨 냄새지? 금방 여자관 세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어쩐지 냄새부터 다르더라니까. 남자 바스. 급한 김에 둘러대긴 했는데 야, 길 좀 들어. 이야 누가 그랬던가 완전 범죄는 이거 없다고. 누구야? 이명호 상병 또 걸렸구만. 남자용. 이열치열형 황금박쥐 뺑뺑이로 땀범벅이 얼차례 됐고 방법. 그들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덥게. 바꿔 줘라. 무엇이라고라? 지금 떼질한 지가 언젠디? 밥이 없습니다. 뭐? 식당에 밥이 없어? 이 자식들 봐라요. 오늘도 날고 있는 무적 황금박쥐. 또다시 황금박쥐. 지금 증명사진 찍으십니까? 자, 천하의 왕상사도 사진병 앞에서 얌전한 고양이 신세. 괜찮으십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속쓰린 보일러병과 취사병. 그만 시리 보일러 그만 고치고. 찍새가.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게 보직차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만의 1급 작전 대소집. 골탕을 먹이자. 왕만두. 제1작전 수로를 차단하여 관사의 물을 끊어라. 대형 작전이네요. 간도 크지. 예. 안 나오게 해놓고. 야, 얼마나 걸리겠어? 한 일주일 걸리겠습니다. 왕상사님 모르셨죠? 보일러병의 파워를. 무지하게 빠르네요. 제2작전은 제일 큰 왕만두를 제조하라.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왕만두 상사. 왕만두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그래서 한번 먹어봐 이 사람아. 왕입니다요. 제2작전도 역시 성공. 그리어 이때여 왕만두 이름이나 실컷 불러보는겨. 이름 막 입에도 부르는 담기 거야. 힘든 상사님 이름을 실컷 불러댔던 그날 보직의 막강한 힘은 보여줬지만 에구 그날도 취사병들은 황금박쥐가 되어야 했다. 근데 양종철 병장 밥 먹고 합시다가 그때 벌써 연휴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참 누구예요? 네. 삼겹살이 나르는 삼겹살이 아니고요. 네. 나르는 공포의 삼겹살. 김영곤 선배. 김영곤 씨? 예. 실제 거기 왔었어요? 그 우리 부대 왔었죠. 그때 실력을 김영곤 한번 선배가 날 보더니 예. 방송국에서 볼 기회가 있겠다 제대하면. 그때 딱 좀 소질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종철 병장의 역할을 한 현역도 이제 다음에 방송국에서 또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안희령 상병. 예. 양종철 씨를 평소에 좋아하던 그 후배로서 선배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적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PD 선생님 바지가랑이 뻗고 한번 시켜주십시오. 네. 다 자신 있습니다. 해주고 하게 됐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시다 진짜. 그러네요. 그 일명 물방개춤이라고 그러죠. 그 예. 춤 아주 참 잘 추시던데 양정철 병장과 안희령 상병의 춤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개? 예. 물방개 댄스. 음악 자, 주시죠. 박수. 표정. 와, 현영 잘 논다. 예. 처음에 제가 이걸로 데뷔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예. 이걸로 좀 알려져가지고 네? 이걸로 결혼해서 이걸로 집 사고 네? 아시죠? 그다음에 이걸로 마무리했잖아요. 오늘 춤이 여러 가지고. 손승락 병장 대역한 현역이 김정문 상병 입대 사연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군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자원해서 오게 됐습니다. 굳이 군대에 자원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럼? 어머님 소원 한번 들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하도 말썽도 많이 피우고 사회했을 때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 군부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고 제 자신도 남자라면 군대 한번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어요. 기질을 발휘해서 윗분에게 골탕을 먹였던 이명호 병장. 예.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다면서요? 만두 작전 말고. 한번 그 여름 그 훈련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사병 그 목욕탕을 이제 가니까 너무 이제 그 인원이 많고 해가지고 그럼 뭐 이제 정철 씨하고 같이 그 이제 물탱크로 간 거죠.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씻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물탱크는 식수 보관하는. 뭐 식수도 되고 이제 뭐 목욕도 하고 그런 물탱크, 물 저장 탱크 일명. 그 전 부대원들이 그러면 그렇죠. 목욕물을 목욕물도 하고 식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너무 많이 다 마셨을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이 목욕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벗고 그 물탱크로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뭐 좀 때도 밀고. 근데 이제 그거 다 하고 내려오는데 문제는 장교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씻고 물도 마시면서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물이 오늘은 좀 짭짤하다. 그때 계셨던 그 장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제가 그 몸 물로 씻고 그래가지고 그때 드셨는데 탈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참 식중독도 유행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손승락 병장은 유병수 근무하면서 뭐 즐거운 추억도 있으셨다고. 유병수 이제 근무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면회를 많이 옵니다. 면회를 오는데 아가씨가 좀 이쁘장한 아가씨가 면회를 왔는데 그 아가씨가 대대에 있는 그 자기 친구를 면회를 왔어요. 근데 그 주소가 바뀌다 보니 주소가 이제는 본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본부로 찾아왔어요. 본부로 찾아왔는데 거기서 대대를 가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이 걸려요. 교통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잘해주다 보니까 그분이 뭐 감격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 주에 면회를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 병장을 면회 온 거예요? 저를 직접 면회 왔죠. 그러면 그 대대에 있는 그분은 이제 끝났죠. 그 상황은 모르고 거기까지는. 이야, 정말 대단한 실력이 있네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는 면회를 와서 매주 그 친구가 그 구로공단에 구로공단에 있었는데 그 어느 모 회사에 그 수출부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와가지고 술도 마시고 자주 아무튼 그 외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자, 양경철 병장 아버님께서 면회 오신 적이 있는데 부대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고요?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저를 또 못 살게 구니까. 이분이? 여기 계신데 너무 못 살게 굴었거든요. 손승락 병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받은 상태에서 아버님이 토요일 날 면회를 딱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랬죠. PX 있잖아요, PX. 거기서 아버님 군대 생활 못 하겠습니다. 내가 막내였거든요. 어리광 피우느라고. 아버님 군 생활 못 하겠어요. 다른 데로 좀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알았다 종철아. 가서 외박증이나 끊어와라. 그리고 이제 외박증 끊으러 갔다 온 사이에 아버님이 갑자기 어디 가셔서 소주를
3병인가를 드시고 오시더니 갑자기 누가 지나가니까 내가 고참이 지나가서 무척 했더니 종철아, 네 고참이시니? 자네 잠깐 일로 와봐. 자네. 제가 괴롭히는가 보다. 너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아라. 너 괴롭히면 니네 고참들 다 오라 그래. 내가 불광동의 햄마야. 이놈들아! 내 아들을 괴롭히지 마! 막 이렇게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부대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 뒤로 저는 더 걸어왔습니다. 근데 저러다가 고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고참 되면 뭐 더 심하지 않을까요? 더 심하지요? 예. 그럴까요? 고참 돼서도 그랬어요? 아, 고참 돼서는요. 집에서 그만 오라고요. 너무 나오니까. 그럼 후배들은 괴롭히지 않으시고? 아, 저는 후배들을 사랑으로 제가. 좋습니다. 야야. 그렇다면은 이상한 소리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비리를 벗겨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한겨울에 이 군대에서는 난로라게 빼치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빼치가. 그것도 분탄을 물로 개가지고서 그거를 이렇게 떠가지고서 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차하면은 꺼져버려요. 뭐 한눈을 판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깜빡 졸면은 그게 꺼져버립니다. 근데 양병장 뒤에서 근무를 쓰면은 꼭 30분 전에 그것도 제 시간도 아니에요. 30분 전에 미리 깨워서 근무 교대를 시켜요. 그럼 뭐 쫄병이라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해야죠. 그러면 교대에서 인수인계를 딱 받다 보면은 배치갑으로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저는 30분 전에 미리 일어났죠. 그 배치갑을 다시 떼려가면 또 근무 시간을 넘겨서 30분을 더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참. 두 번째 증인을 좀 모셔주세요. 유흥군 증인. 제가 뭐 특별히 괴롭힘을 당했다기보다가도 저는 오히려 보면 양병장 때문에 나는 좀 혜택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의외의 발언이. 그 왜냐면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쑥 들어가 버리면 모르는데요. 그러는데 이 친구는 제대로 근무를 쓰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구를 이뻐하겠어요? 아픈 과거를 자꾸 들춰내지 말고. 고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병장이 못해서 난 더 덕받다. 그럼요. 이래저래 도움을 줬다. 그래서 지금도 직업이 뭐냐면 그 학원 그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암기상 숙지하는 건 기가 막히게 대단하죠. 세 번째 증인. 임수환 증인. 수환아 임수환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 이게 막 김이 팍팍 나지. 이제 나옵니다. 왜 뜨거운 물에다 빠뜨렸습니까? 아니요. 취임 시간에 잠 딱 들라 그러면 툭툭 깨워가지고 식당 가서 물고 가져온다고. 잠만 딱 들라 그러면 깨합니다 그냥. 잠만 들라 그러면 깨우고. 그거 가지고 뭐 좀 주면 되긴데 주도는 혼자 다 못. 근무 시간 끝나면은 호주머니에 빵이 딱 양쪽 호주머니 하나씩은 들어있다니까요. 빵빵하게. 그래 근무 끝나고 몰래 자기 혼자 올라오면서 묶고 올라온 거예요. 그냥 살이 저렇게 안 찔 수가 없죠. 그 우스운 짓만 하고 또 괴롭히고 뭐 그런 걸로만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한 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제일 조용히 계신 분 지금까지.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여기 모이신 예비역분들 중에서 제가 최고 막내입니다. 근데 그 양병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항상 그 따뜻한 말로 저희 쫄병들을 따뜻거려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근무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와 오셔가지고 용기 잃지 말라고 상당히 그 인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양종철 병장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습니다. 군 생활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병영 생활하는 이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고향과 가족,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병영 통신! 전차를 타고 훈련을 나갈 때면 예전에 아버지의 전차병 시절을 그려봅니다. 올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아버지 기일인데 저는 올해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두 분 연락하셔서 저희 식구 모두 따뜻하게 정말 다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아들의 어머니, 마음이군요. 안녕하십니까. 큰아들 재윤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 IMF로 인해 아버지께서 실직하셔서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가정일 꾸미시리라 허리 아프신 몸 이끄시고 공장에 나가셔서 돈 버시리라 고생이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제가 꼭 100일휴가 나와서 아프신 허리와 지치신 몸 꼭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형이나 이전차 이거 내 거야. 멋있지?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병원 생활 힘들지? 열심히 하기 바란다. 야, 미인이시네. 집이나 부모님께 많이 신경 못 써줬는데 너가 있어서 큰 힘이 되었어. 부모님께 사랑한다 전해주고 이 전차처럼 멋있고 힘있게 살아나갈 거야. 형이나 결혼하자. 프로포즈 하셨어요. 예. 또. 저게 뜨거운 무술인가요? 어머니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자대 온 지 일주일하고 3일이 좀 넘었습니다. 사실 부대 오는 날 정문 들어서면서 제 뒷모습 보면서 울고 계신 어머니 겼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이제 나갈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제가 잘 돼서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잘 사는 거 보셔야죠. 네. 아, 멋있어요. 아유, 씩씩한. 사랑하는 진이야, 다음 달엔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되는 거야. 너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부하는 모습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샘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네가 열심히 생활해주니 난 참 자랑스럽다. 아프지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그리고 진이야 사랑한다. 와, 씩씩해. 네. 멋있네요. 네, 저의 특기는 이게 뭔가요? 춤과 막춤과 노래입니다. 흐르는 강물 강산의 씨 똑같아요. 날 좀 봐요. 날좀 봐주세요. 안 볼 수가 없네요, 진짜 수고 많습니다. 부모님께. 내 이 방송 타면 아버지 이장 될 수도 있고 맨날 방송해갖고 도장 갖고라는 소리 안 해도 되고요. 진짜 아버지 네 스타 됐습니다. 스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교도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요번 들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큰절 받으이소. 힘든 외국 생활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으로 가신 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동생은 장난만 치고 말썽만 피우던 철없던 아이에서 이제는 어엿한 군인과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되었답니다. 홀로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던 할머니도 이제는 많이 힘들어 하신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 돌아오시겠다는 아버지 그 약속 꼭 지키길 바라며 하루빨리 귀국하여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가신 지 꽤 됐는데 몸은 건강하고 잘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가슴이 아주 뭉클합니다.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 든든하지요. 남의 아들이지만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대견스럽겠습니까? 어린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네. 아버지 얘기 나오면 이용식 씨 또 우셔. 자, 양정철 병장 지금 그 병영통신 들어보면은 참 다 가슴에 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구의 사연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그 좀 찡한 건요. 그 일본에 계신 그 아버지께 계단에 쭉 앉아서 네, 하던 그 병영통신 사연. 마지막. 예. 네, 그 김정철 일병인가요? 맞아요. 그분 사연.
그분 사연이 조금 가슴 찡하네요. 그래요. 예. 저 그 병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예. 저기 앉아 계시네. 가슴이 다 뭉클한데 일본으로 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10년 좀 넘었습니다. 10년. 연락도 없으시고? 가끔 전화 오시고. 뵌 적은 뭐 더구나 없으시고? 네, 한 번도 뵌 적. 한 번도. 그럼 지금 가족은? 어떻게? 고향에 할머니하고 동생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 손에 컸어요? 네.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신 다음에 지금까지 몸도 편찮으신데 동생하고 저 뒷바라지 하시느라 진짜 많이 고생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습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떨어져 있어서 참.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뭐 해드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제가 제대하면 꼭 호강을 시켜드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신고합니다. 저희 TV 내무반. 네. 이 프로에서는 저는 효선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할머님을 저희들이 이곳에 모셔왔습니다. 할머니. 어리둥절한가 봐. 더 크게. 다 같이. 다 같이. 할머니. 할머니. 더 다시 한번. 할머니. 나오십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한복을 곱게 저기 손주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일 다녀야만 먹고 사니까 아침에 5시 되면 일 나갑니다. 일 나가면 내가 도시락 반찬만 만들어 두고 가면 자기대로 다 챙기고 학교 이때 좀 초등학교 2학년도 이때 좀 그렇게 살았어요. 할머니 혹시 손자가 군대 가는데 걱정되십니까? 어떠세요? 아닙니다. 갔다 군대 근무 의당이 해야지. 그럼 잘할 것 같아요? 네. 야는 오늘까지 우리 군대 나올 때까지는 나한테 불만 무엇이 없었어요? 네, 자기들은 밥 해먹으면서 아무 불만은 안 했어요. 몸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건강만. 얼굴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김정철 일병이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나 지금 할머니를 업고 전우들 앞을 돌고 있습니다. 예, 자리하시죠. 네, 양정철 병장. 군대라는 게 사나이에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군대란 정말 큰 힘이다.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이용식 선배님께서 양정철 씨도 군대를 갔다 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군대는 다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것도 체험해보고 남자로서 막 강인한 정신력도 기르고 처음에 제가 군대 갈 때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대할 때는 만족감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KBS